주식회사는 자본주의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을 발행하여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데 이때 정관의 발행 예정인 주식의 총수를 기재해야 하며 이를 수권자본이라 합니다. 처음에는 수권자본의 일부만 발행하고 나머지는 설립 이후 필요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실제 발행한 주식의 수와 액면가를 곱한 것을 자본금이라 합니다. 가령 액면가 1,000원인 주식을 만주 발행하면 자본금은 1,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의 의무는 장기적으로 회사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쓰이는 방법이 주식을 새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입니다. 증자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주식 발행 시 주주들에게 대가를 받는 유상증자에는 다시 모집 대상을 기준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주주 배정 방식입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잘 보장해주는 방식인데요. 보유 주식의 비율대로 주식 구입 권리가 주어지고 구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둘째,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일반 공모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 새로운 주주들을 모을 수는 있지만 기존 주주들의 보유 비율은 낮아지고 주가의 하락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먼저 주식을 배정한 후 나머지를 일반 공모로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인에게 발행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이 있는데요. 이는 주로 회사와 밀접한 특정 대상의 투자가 필요할 때 이루어집니다.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한 특별한 경우로 한정되는데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나 경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의거하거나 규정이 없을 때는 이사회 또는 주주들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등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유상증자는 발행 주식의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액면 발행과 시가 발행으로 나눠지는데요. 액면 발행은 액면 가격 그대로 발행하는 것이고 시가 발행은 주식시장 거래 가격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액면 발행에서 액면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주들은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시가 발행은 차액이 주주의 수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본 잉여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의 경우 주식의 총수가 늘어나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므로 시가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는 기존 주식수, 신규 발행 주식수,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해 할인폭을 정합니다. 유상증자는 주식을 누군가 사는 것이기에 대출이나 채권 발행과 달리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요. 발행 주식수에 비례해 자본금이 늘어나고 시가 발행의 경우 액면 가격과 시장 가격 차이만큼의 이익으로 전체적인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관에 기재된 수권자본 내에서는 이사회의 의결만으로도 유상증자를 실행할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유상증자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복적인 유상증자는 주가의 하락을,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하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자의 다른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지만 대가 없이 주는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무상증자도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므로 자본금의 총액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주식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자산은 자기 자본과 부채로 조달되는데 다시 자기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성됩니다. 잉여금에는 사업으로 얻은 이익인 이익잉여금과 현재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때 그 차이만큼의 이익인 자본잉여금이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이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잉여금 중 일부의 금액만큼 주식을 발행한 후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비율에 따라 주식을 나눠주기 때문에 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금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무상증자는 회계상으로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기존 자산 내 숫자가 이동한 것일 뿐 실제 보유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늘어나지만 시장 전체의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주당 가격은 떨어지므로 보유한 주식의 전체 가치는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것은 회사 내 잉여금이 많다는 것이고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투자자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시 주식을 발행하여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데 이때 정관의 발행 예정인 주식의 총수를 수권자본이라 합니다. 처음에는 일부만 발행하고 나머지는 이후에 필요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데 실제 발행한 주식과 액면가의 곱을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대출이나 채권에 의해 발생하는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의 의무는 장기적으로 회사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쓰이는 방법이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증자입니다. 증자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주식 발행 시 대가를 받는 유상증자에는 다시 모집 대상을 기준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주주 배정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식인데요. 보유 주식의 비율에 따라 구입 권리가 주어지고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일반 공모 방식은 기존 주주의 보유 비율이 낮아지고 주가의 하락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기존 주주에게 먼저 배정한 후 나머지를 일반 공모로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인에게 발행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인데요.
회사와 밀접한 특정 대상의 투자가 필요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는 경영상 목적을 위한 특별한 경우로 한정되는데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나 경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의거하거나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 또는 주주들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유상증자는 주식의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액면 발행과 시가 발행으로 나누어집니다. 액면 발행은 액면 가격 그대로, 시가 발행은 주식시장 거래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인데요. 액면 발행에서 시장 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주들은 주식 매도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시가 발행은 그 차액이 자본잉여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의 경우 주식의 총수가 늘어나 주식 가격이 하락하므로 시가 발행을 하는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할인폭을 정합니다. 유상증자는 주식을 사는 것이므로 대출이나 채권처럼 원금 상환이나 이자 지급의 필요가 없는데요. 발행 주식에 비례해 자본금이 늘어나고 시가 발행의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권자본 내에서는 이사회의 의결만으로도 유상증자를 실행할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유상증자는 재무구조의 불안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반복적인 유상증자는 주가의 하락을,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하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방식으로 대가 없이 주는 무상증자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도 자본금의 총액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회사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자산은 자기 자본과 부채로 조달되는데 자기 자본은 다시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성됩니다. 잉여금에는 사업이익인 이익잉여금과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때 그 차이 이익인 자본잉여금이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이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동시키는 것인데요. 잉여금 중 일부의 금액만큼 주식을 발행한 후 비율에 따라 주식을 나눠주기 때문에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무상증자는 회계상으로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실제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주주의 보유 주식은 늘어나지만 주당 가격은 떨어지므로 보유한 주식 전체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것은 잉여금이 많다는 것이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으로 해석돼 투자자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때 정관에 예정 주식의 총수를 기재해야 하며 이를 수권자본이라 합니다. 처음에는 일부만 발행하고 나머지는 이후에 발행할 수 있는데 실제 발행 주식과 액면가의 곱을 자본금이라 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대출이나 채권은 장기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쓰이는 방법은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증자입니다. 증자의 두 가지 방식 중 유상증자는 다시 모집 대상을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주 배정 방식인데요. 이 방법은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잘 보장해줍니다. 둘째,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공모 방식인데요. 이 방법으로 하다 보면 기존 주주들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기존 주주에게 먼저 배정한 후 나머지를 일반 공모로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인에게 발행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인데 특정 대상의 투자가 필요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는 경영상 목적을 위한 특별한 경우로 한정되는데요. 이 방식은 정관에 의거하거나 규정이 없을 때는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유상증자는 주식의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는데요. 액면 발행은 액면 가격 그대로, 시가 발행은 시장 거래 가격으로 정합니다. 액면 발행에서는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시가 발행은 그 차액이 자본잉여금으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의 경우 주식 가격이 하락하므로 시가 발행을 하는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유상증자는 주식을 사는 것이므로 원금이나 이자가 없는데요. 발행 주식만큼 자본금이 늘어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권자본 내에서는 이사회의 의결만으로도 유상증자를 실행할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유상증자는 주가의 하락과 기업 가치의 하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방식으로 무상증자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도 자본금의 총액은 증가하지만 회사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자산은 자기 자본과 부채로 조달되는데 자기 자본은 다시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성됩니다. 잉여금에는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이 있는데요. 무상증자는 이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잉여금 중 일부의 금액만큼 주식 발행 후 비율에 따라 주식을 주기 때문에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무상증자로 실제 자산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기존 주주의 주식은 늘어나지만 주당 가격은 떨어지므로 그 전체 가치가 달라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상증자의 실시는 재무구조의 건전성으로 해석돼 투자자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